자, 워치 스트랩 바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이는 포니는 일반적으로 신설동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포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웹텍스를 붙여놨는데, 웹텍스를 붙인 이유는 보통 이 포니, 즉 클램프를 타이트하게 조일 때 노브를 돌려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니는 그 부분에 실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날개를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포니도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날개가 없어서 노브라던가 뭐 릴리즈바 같은 것들에 걸려서 바느질이 좀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만 덧대 주셔도 바느질은 굉장히 편하게 아무런 제약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니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바느질을 할 때 타공된 면을 보지 않고 그 반대면, 즉 뚫린 면의 반대쪽을 보고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포니를 살짝 기울여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포니의 가죽을 물릴 때 높이가 되게 중요한데, 가급적 우리가 바느질을 할 그 타공된 면보다 한 뭐 5mm 이내만 돌출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부드러운 대상물을 작업할 땐 가죽이 좌우로 휠 수도 있거든요. 바느질을 하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바느질을 하게 되고요. 사실 어떠한 게 정답은 없습니다.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실은 귀터만 마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왁스를 하지 않으면 잘 꼬이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느질을 하기 전에 일단 실을 한번 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우 길이를 맞춰주고 바느질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보통 한 담 전에 시작해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손바느질에 표시를 잘 내기 위해서 그냥 시작점부터 쭉 나가서 엔딩, 그냥 바로 한 두 땀, 세 땀 정도 뒤에 와서 마감을 합니다. 자, 보통 지금 제가 촬영을 하려고 조명을 좀 세게 틀어놔서 잘 안 보이거든요. 약간 좀 어수선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바늘이 하나 들어오고, 이 실을 당겨서 반대쪽 바늘이 들어갈 자리를 확실히 마련해 주셔야 돼요. 아마 지금 영상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바느질이 좀 앞으로 나아가면 보이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느질을 할 때 마스크 쓰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좋은 걸 쓰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먼지가 워낙 많이 발생되는 경우라서 마스크를 써주시는 게 아마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바느질에서 되게 중요한 건 당기는 방향인데요. 당기는 방향은 일정하게, 기본적으로 일정하고, 실을 잡을 때 바늘을 잡고 당긴다던가 아니면 실을 잡고 당긴다던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디를 잡고 당긴다 하더라도 균일한 바느질의 품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기는 힘에 대해서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죽의 밀도라던가 우리 당기는 방향, 그 다음에 가해지는 힘, 특히 이제 잘 늘어나는 실 같은 경우, 이제 린넨사가 아니라 합성사는 당겼을 때 장력의 변화가 우리 대상물의 매듭 부분부터 그 다음에 우리 잡고 있는 손으로 멀어지는 만큼 변화량이 각각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바느질을 했을 때 왜 예쁘게 안 나오냐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바느질하는 순서가 틀렸거나 앞선 바느질이 되었던 그 실을 다음 바늘이 관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우리가 타격을 할 때 깔끔하게 구멍이 벌어지지 않고 가죽이 끊어진다라던가 손상을 입어서 섬유질이 바느질할 때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 바느질이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을 하실 땐 깔끔하게 하시고, 바느질을 하실 땐 왼쪽 오른쪽 순서를 틀리지 않고, 그리고 앞선 실을 다음 바늘이 관통하지 않도록 그 정도 주의해 주시면 깔끔한 바느질을 얻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바느질이 끝나고 나서 우리 실을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깝게 가급적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을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바느질에 소위 말하는 그 예쁘다라는 게 보일 수 있거든요. 내구성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진 않은데, 그렇다고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스티치 그루버라고 해서 홈을 파고 바느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좀 강해지죠. 전체적으로.
그것을 그러한 일정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망치로 실을 눌러주게 되면 일반적인 사용에서 긁히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내구성이 좋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늘 그렇지만 영상 촬영할 때 제가 대본이 없이 바로바로 말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작업도 하고 생각도 해서 말을 하고 해서 약간 좀 했던 말을 또 반복할 수도 있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죄송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좋아지겠다라고 장담도 못하는 건 아무래도 촬영을 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저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바느질 할 때 손등으로 자꾸 가려서 영상이 깔끔하게 안 보이시는데 요거는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지가 바느질하는 편에서 한번 여러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다각도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살짝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제가 왼쪽 손, 현재 실, 움직이고 있는 실, 이 실을 뒤로 당기고 오른쪽 바늘이 들어갈 때 앞선 실에 절대 걸리지 않도록 구멍을 잘 찾고, 앞선 실은 충분히 장력을 이용해 당겨주어서 빈 공간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바늘이 들어오고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습관적으로 혹은 재미에 의해서 바느질을 할 때 튕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튕기는 건 취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을 정리해주는 효과, 이렇게 튕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실을 정리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꼬인 부분을 풀어줄 수도 있고요. 자, 바느질이 이제 끝났으니까 전 뒤로 보통 두 땀을 가서 마감을 합니다.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순서라기보다는 역시 똑같은 게 앞선 실을 관통하지 않고 겹치지 않게, 즉 X자 모양으로 크로스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 써서 뒤로 가주시면 깔끔하게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당겨주시면 바느질이 한쪽이 끝났어요. 자, 이쪽 시계줄의 한쪽이 바느질이 끝났고, 그럼 자연스레 이제 반대쪽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상태에서 여기서 시작된 바느질이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 바느질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내서, 즉 시계 방향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성품들에서 볼 수 있는 건 미싱 스티치 같은 경우는 머신이죠. 머신 스티치는 시작점이 한 두세 땀이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 끝점도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일한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손바느질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이지만 미싱 같은 경우는 실을 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바느질과 미싱의 구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느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